네, 안녕하세요 감독님들.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? 직장인분들에게는 꿀맛 같은 휴식이겠지만 두 아이 아빠인 저는 아이들 보느라고 조금은 힘든 시간이었는데요. 네, 드디어 육아에서 조금 해방이 되어서 이제야 이렇게 다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네, 어떤 분께서 댓글 남기신 게 있는데요. 네, 데드님, 저는 타고난 쫄보라서 누구랑 트러블과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는 걸 너무 무서워하는데요. 네, 살면서 누구랑 싸우게 되는 일을 피할 수 없다면 최대한으로 싸움을 안 나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. 네, 혹시 그런 꿀팁을 얻을 수 있을까요? 네, 말씀대로 사람은 살면서 누군가와의 다툼, 말싸움을 피할 수가 없는데요. 제가 얼마 전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사람은 평균적으로 죽을 때까지 7,000번에서 10,000번 이상은 누군가랑 갈등이 생기고 싸운다고 하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추석 연휴 내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. 어떻게 하면 최대한 싸움이 안 나게 할 수 있을까? 싸움이 난다는 건 누군가가 나를 어떤 이유로든 열받게 했기 때문에 싸움 난 거잖아요. 그 반대로는 내가 또 누군가를 열받게 해서 싸움 날 수도 있고, 여기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내가 누군가를 화나게 하는 요인을 없앤다면 싸움은 절반으로 줄일 수 있겠죠. 자, 누군가와 싸움을 최대한 피할 수 있는 6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빠르게 가보겠습니다. 이 영상에 나오는 것들만 지켜도 누군가와의 불필요한 갈등이나 트러블은 웬만하면 피할 수 있다. 첫 번째는 될 수 있으면 항상 좋게 말할 것. 이 트러블 메이커들을 보면요, 항상 안 싸워도 될 일을 그 속된 말로 역같이 이야기를 해서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, 바로 이 말투거든요. 한 예로 만약에 누가 내 앞에 이중주차해놨어요. 그러면 전화해서 예, 저 차 좀 나갈게요 하면 되잖아. 근데 꼭 아저씨 차 빼! 뭐 이런 인간들이 꼭 있어. 만약에 몇 번이나 전화했는데 안 받아서 그런 거라면 이해하겠는데, 이것도 아니고 그냥 다짜고짜 시비조로 신경질 냅니다. 이러면은 불필요한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거예요. 이렇게 골목길에 걸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일렬로 걸어가서 길을 막고 있어요. 그러면은 죄송한데 좀 지나가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들이 안 비켜줍니까? 근데 그런데 트러블 메이커들은 아이씨 좀 지나갈게요 라고 말을 해요. 전 이런 분들 보면 이해가 안 가요. 충분히 좋게 말해도 얼마든지 말이 통하는 상황인데도 꼭 이렇게 싸움으로 번지게 하는데, 그러면 본인만 손해거든요.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만들어서 싸움이 생길 여지를 제공하고, 무엇보다 그렇게 불필요하게 짜증내는 말투로 말하면 본인에게도 좋을 게 1도 없다. 두 번째는 누군가가 진심으로 사과하면 꼭 받아줄 것. 한국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사과하는 것도 참 인색하지만 이 사과를 받아주는 것도 참 인색하다는 느낌이 있어요. 제가 차를 마시고 있던 카페 상가 앞에 택배차가 와서 비상등을 켜고 잠깐 차 대놨어요. 택배 기사님이 급하게 배송할 일이 있었겠죠. 근데 상가 주차 관리인이 그 차주가 오니까 아니 아저씨 차를 여기다 대면 어떡해! 라고 막 호통을 치는데, 근데 택배기사님께서 성격이 좋은 분이었어요. 아이고 죄송합니다, 잠깐 배송하느라고 잠깐 됐어요, 바로 뺄게요 라고 사과했는데, 근데 그러면 그렇게까지 사과했으면 그냥 끝내면 되잖아. 뭐 잠깐 거기에 차 댔다고 해서 뭐 큰일 난 것도 아니고 다음부턴 그러지 마세요 하고 그냥 보내면 될걸. 근데 주차관리 아저씨가 더 큰 목소리로 아니 자기 상가 앞도 아니면서 왜 차 대는 거야 이씨 뭐 이러면서 막 계속 화를 내는 거야. 그런데도 그 택배기사분은 또 사과했어요. 네 죄송합니다,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하고 가려고 하는데, 아니 미안하면 다야? 미안하면 다냐고 이러면서 막 사람을 다그치는데, 그 모습을 보면서 뭘 저렇게까지 화를 내시나, 그만 좀 하시지라고 생각하는 찰나에 아씨 주차 잠깐 한 거 가지고 더럽게 난리치네 하니까 너 뭐야 말 다 했어 이러면서 싸움 났는데, 나중에 경찰까지 오더라고요. 그 택배 차량이 남의 상가 앞에 잠깐 됐지만 웃으면서 사과했고, 그것도 2번이나 숙이고 사과했으면 주차 관리인도 그렇게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죠. 이 성인군자가 아닌 이상 이렇게까지 사과했는데 안 받아주고 계속 뭐라 그러면요 화가 나요. 또 그리고 미안한 마음이 없어집니다. 어떤 유명 유튜버든 뭐 인플루언서든 연예인이든 뭔가 잘못을 해서 공개적으로 사과하면요 대중들이 더 물어뜯어. 물론 음주운전이든 사기사건이든 폭행사건이든 이 사회적으로 질타받을 짓을 했으면 대중들이 욕하는 건 받아들여야 하는데, 그게 아니라 그냥 말실수 혹은 잘못된 정보 전달, 그런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것들도 그렇게 사과를 하는 순간 완전히 매장을 시키려는 듯이 욕하고 몰아붙이는 인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, 실수로 인정을 했고 충분히 사과했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라고 했으면은 이걸 받아줄 줄도 알아야 되는데, 그러니까 누군가 사과를 하는 순간부터 너 잘 걸렸다 이러면서 물어뜯는 일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. 아까 이야기했던 그 주차 관리인도 마찬가지고요. 누가 숙이고 들어오면서 사과하면은 그 순간부터 내가 막대해도 된다라는 그런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분들 때문에 내가 잘못을 해도 사과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거고, 이게 악순환되는 것 같습니다. 누가 진심으로 사과했으면 그게 나한테 그렇게 큰 피해 준 게 아니라면 받아주자. 네, 세 번째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죠.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 줬다면 그게 고의든 아니든 간에 즉각적으로 사과할 것. 사실 인간관계에서 가장 많이 싸움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거죠. 내가 잘못을 해서 누구에게 피해 줬음에도 사과 안 하는 거. 제 생각에는 이게 한 70%는 되는 것 같습니다. 상대방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가 자기한테 진심으로 사과하잖아요. 그러면 대부분 넘어갑니다. 자, 야구할 때 보세요. 투수가 실수로 손 미끄러져서 타자 맞추게 되거나 맞출 뻔한 일이 생기면은 타자가 열받잖아요. 투수가 모자 벗으면서 사과하면은 타자들은 웬만하면 열의 9은 웃으면서 넘어갑니다. 근데 투수가 사과는커녕 껌 쫙 씹으면서 어쩌라고 하는 표정으로 쳐다본다면은 어떻게 될까요? 타자가 싸우려고 달려가죠. 살다 보면 이런 애들이 꼭 있어요. 자기가 잘못을 해서 누군가에게 피해 줬음에도 아씨 내가 일부러 한 거 아니잖아, 뭘 그렇게 화내, 이렇게 나오는 인간들. 이거는 유아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
이에요. 피해를 본 사람은 그게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간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. 나한테 피해가 왔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지. 친구한테 돈 빌린 게 있어서 다음 주까지 꼭 갚기로 했는데 그 친구가 안 갚았어. 야, 너 왜 돈 안 갚아라고 하면은, 아니 나도 돈을 받아야 너한테 갚을 거 아니야. 아, 그쪽에서 돈 안 주는데 어쩌라고 라면서 적반하장합니다. 내가 일부러 안 갚은 거냐, 나도 돈을 못 받은 상황이다. 근데 왜 그렇게까지 화를 내냐, 그런 논리예요.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반드시 양해를 구하고 어떻게든 빌린 돈을 갚으려는 자세가 중요한 거지, 그냥 지 사정만 이래저래 나 몰라라 말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. 이딴 식으로 나오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. 전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네 번째는 이건 좀 다른 맥락의 이야기인데요. 명확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것. 누군가가 나한테 어떤 무리한 부탁을 하든가 아니면 어떤 부당한 의견을 이야기하든가 또는 오지랖을 부리든가 그럴 때는 길게 이러쿵저러쿵 설명할 거 없이 명확하게 아니오라고 분명하게 말하세요. 이렇게 명료하게 거절해야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나 싸움을 막을 수 있습니다. 제가 대학교 때 일인데 제가 사진과였거든요. 학생들이 과제하려면요 학과 사무실에서 장비나 조명을 빌려하는데 제가 학과 사무실 바로 앞에서 자취했었거든요. 근데 틈만 나면 저한테 조명 좀 대신 빌려달라는 선배가 있었어요. 제가 집 앞에 살고 있으니까. 그래서 저한테 부탁하는 거죠. 좀 귀찮긴 하지만 선배니까 매번 부탁을 들어줬는데 한 번은 제가 아침에 늦잠 자는 바람에 선배가 부탁한 조명 장비를 못 빌린 거야. 그랬더니 나한테 막 지랄지랄 하는 거죠. 아니 그게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데 이걸 못 빌리면 어떡하냐 막 뭐라고 하는데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. 평소에 나한테 잘 해주는 선배니까 선의로 그동안 해준 건데 완전히 이제는 내가 해야 할 의무처럼 구니까. 근데 며칠 뒤에 또 그 선배가 저한테 웃으면서 다가오더니 조명 장비 좀 대신 빌려달라는 부탁이 또 왔는데 제가 이제 다시는 그 선배 안 본다는 생각으로 이런저런 설명도 없이 아니요 저 이제 못할 것 같아요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야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냐 라고 하니까 아니 앞으로는 그냥 형이 하시라고요 나 이제 안 할 거니까 라면서 웃으면서 딱 잘라 말하니까 그래 알았어 라고 그냥 가더라고요. 만약에 제가 거기에서 형 제가 좀 피곤해서 아침에 못할 것 같아요, 제가 아침 수업이 있어서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했으면요 아마 저한테 짜증냈을 거예요. 근데 제가 아무런 설명이 없이 그냥 아니오라고 얘기하니까 더 이상의 말도 없이 그냥 가는 거죠. 근데 신기했던 게 그 다음부터 그 형이 저를 쌩깔 줄 알았는데 더 나한테 잘해주는 거예요. 그 다음부터. 그때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. 굳이 내가 제가 이러이러해서 설명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기 싫은 건 단호하게 안 한다고 해야 하는 거, 이렇게 원치 않는 건 안 한다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게 서로 간에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하지 않는 거구나. 이게 좀 차가워 보일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행동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.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부탁했는데 그걸 내가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억지로 내가 희생하면서까지 이걸 해줄 필요가 없더라.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말하자. 부탁을 들어줄 때도 다 들어주는 것보다 선별하면서 나는 이 시간은 안 되고 대신 다음 이 시간에는 된다. 그런 식으로 나의 시간은 값진 시간이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꼭 있다. 다섯 번째는 상대방이 싫다면 하지 마라. 좀 상대방이 하지 말라면 제발 좀 하지 마세요. 그 싫다는데도 계속 하는 바람에 불필요한 싸움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? 전 개인적으로 간지럼을 많이 타는데 특히 이 옆구리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. 그러니까 누가 제 옆구리살 만지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. 근데 친해지면 꼭 이렇게 만지는 인간들이 꼭 있어. 처음에는 좋게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하지 말라면 꼭 더 하는 애들이잖아. 그러니까 장난친답시고 계속 만지는데 내가 정색으로 아이씨 소리 질러야 이제서야 멈추는데 옛날에 이것 때문에 많이 싸웠었어요. 그 예전에 블랙핑크 유튜브에서 본 게 있었는데 그 리사라는 멤버가 자기의 앞머리를 만지는 걸 극도로 싫어한대요. 근데 다른 멤버가 장난친답시고 리사 앞머리를 막 만졌는데 그때 리사가 진짜 정색하면서 째려보면서 머리 만지지 말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멤버들이 깜짝 놀라서 미안하다고 사과한 장면이 있었어요. 이렇게 자기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극도로 싫은 게 분명히 있거든요. 그러니까 아무리 연인 사이라도 상대방이 자기 핸드폰을 엿보는 걸 싫어한다면 하지 말아야죠. 아무리 부모여도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가 자기 방에 노크도 없이 막 들어오는 걸 싫어한다면 하지 말아야죠. 아무리 직장 상사여도 내 몸을 툭툭 건드리는 걸 싫어한다면 건드리지 말아야죠.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의 개인의 영역을 존중해줘야 돼요. 또 이런 것도 있죠. 제가 아이들하고 자주 가는 큰 공원이 있는데 갈 때마다 돗자리 펴놓고 맥주 한 캔 정도 마시고 오는데 근데 거기에서 관리하는 직원분이 오더니 이제부터는 공원 규칙이 바뀌어서 술 드시면 안 된다, 치워야 된다. 그러길래 죄송합니다 이제 안 마실게요 라고 하고 캔을 가방에 넣었어요. 그럼 된 거잖아. 근데 꼭 말을 안 듣는 인간들이 꼭 있어요. 마시면 왜 안 되는데요? 다음부터 안 마실게요 이것만 마실게 그냥.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또 싸움이 나는 거죠. 쓸데없는 싸움이. 공원 직원이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잖아. 또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지 말라면 안 피면 되잖아. 하지 말라면 제발 좀 하지 말자. 자, 여섯 번째는 생각이 틀리면 그냥 인정하고 넘어갈 것. 정치 성향이 있고 지지하는 정당이 있고 지지하지 않는 정당도 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전 상대방이 내가 안 좋아하는 정당을 지지한다고 하면은 저분은 저 정당을 좋아하는구나 라고 그냥 끝이거든요. 그러니까 내 가치관과 내 개념에서는 도저히 이해 못하는 사람을 지지한다고 해도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. 내가 모르는 뭔가를 저분
여러분은 알고 있는 게 있으니까 뭐 그러겠지라고 최대한 이해를 하려고 하거든요. 근데 꼭 뾰족하게 삐져나와서 너는 틀렸다, 너는 멍청하다 이렇게 말하는 인간들이 꼭 있어요. 뭐? 쟤를 왜 지지하는 건데? 너 멍청이냐?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싸움이 나는 거죠. 이렇게 말하다 보면은 민감한 주제나 불편한 주제가 있잖아요. 뭐 정치도 그렇고 종교, 남녀 문제, 국가 정책 등등이 있는데 민감한 의견들은 될 수 있으면 안전한 공간에서만 하세요. 모든 대화가 여러분의 몫이 아닙니다. 그리고 내 생각만이 전부고 내 생각만이 옳다라는 오만한 생각을 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. 대화가 불편하다면 자리를 뜨거나 정중하게 끝내야지 거기에 계속 매달려서 끌려가면서 싸우려 하지 말자. 자, 정리할게요. 불필요한 싸움을 피할 수 있는 방법 6가지. 첫 번째, 될 수 있으면 항상 좋게 말하고, 두 번째, 누군가가 진심으로 사과하면 꼭 받아주고, 세 번째, 본의 아니게 피해줬으면 무조건 사과하고, 네 번째, 명확하게 아니요라고 거절하고, 또 다섯 번째, 상대방이 싫다면 하지 말 것, 여섯 번째, 생각이 다르면 그냥 인정하고 넘어갈 것. 이 6가지만 지켜도 아마 웬만한 불필요한 갈등이나 싸움은 거의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